안녕하세요. 오늘 7월 6일 캐드 아이 검사 실시부터 해가지고 푸는 방법까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우리 길에서 만나도 영유아 발달 검사는 사실 5분이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엄마들한테 그냥 검사해보세요. 그럼 검사하시던가요? 안 하시죠? 그래서 이런 결과지를 항상 하나는 코팅해서 들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모양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모양별로 조금 이렇게 붙이셔가지고 약간 네모에 만들어서 이런 아이도 있고 이런 아이도 있고 이런 아이도 있고 이런 아이도 있고 우리 아이는 어느 쪽에 속하는지 어머니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왜 병원에 영유아 검진 가는 건 신체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 뇌라고 말하면 엄마들은 이게 무슨 뇌야? 네. 그죠? 그게 아니라 그냥 오감 발달인 거예요. 우리 아이가 똑바로 아는지, 우리 아이가 말하는 건 얼마나 되는지, 우리 아이가 뇌근육, 소근육은 잘 되는지, 정서 발달 잘 되는지, 한마디로 엄마들한테 쉽게 말씀드리면 오감 발달이라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머니 우리 아이 혹시 노란색 그러면 노란색 찾을 줄 아나요? 빨간색 그러면 빨간색 찾을 줄 아나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 아나요?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아는지 우리가 그냥 한번 점검해 볼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혹시 우리 아이 언어 빨라요? 엄마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언어 빠른지 느린지. 그죠? 우리가 이 영유아 발달 검사는 보통 몇 개월에서 몇 개월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0개월부터 48개월인데 48개월쯤 되면 이미 나이가 몇 살이에요? 5세죠. 근데 아이들마다 굉장히 편차가 있어요. 5세인데도 불구하고 말이 빠르고 책까지 읽는 아이가 있고 5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4세보다도 이제 애들 신체나 이런 게 조금 느린 아이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엄마랑 이야기 해보시고 우리 아이는 벌써 학습한 지도 오래됐고 애가 좀 빨라요 하는 친구들은 제가 5세 걸 해보기도 권장을 드려요. 같이 한번 해봐라. 그리고 제가 36개월 이상 되면 어머니들이 왜 이렇게 보통 체크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36개월 지나면 이 검사지 자체를 아이한테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전화기로 다 검사하니까 사실 이 검사지 잘 안 읽으시잖아요. 그런데 애가 이제 36개월 지났다. 그러면 직접 아이랑 해보기. 그거를 왜 아이한테 질문을 하면 진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엄마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정도는 알지 않을까? 이 정도 우리 애는 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대로 체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고 싶으면 우리 아이는 내가 직접 한번 해보자 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보통 이거 몇 개월마다 한 번씩 해요? 영유아 발달 검진은 우리가 1년에 보통 한 2번 정도 하잖아요. 아니면 한 번씩이라도 하잖아요. 근데 엄마들 키 느는지 몸무게 느는지 엄마들 궁금해하죠. 근데 보통 몇 개월마다 엄마들 막 키 재고 몸무게 재요? 보면 소아과 갈 때마다 막 재죠.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것도 늦어도 3개월 이전에 한 번은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항상 이렇게 개월수가 딱 나눠져 있어요. 근데 저를 만났을 때가 31개월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 바로 2달 후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엄마들한테 3개월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지금 개월수에 맞게끔 잘라서 그러면 24개월 넘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내가 3개월을 세워서 어머니 다음 달에 새로 저랑 또 해보실 거예요. 왜? 이번 달 다르고 다음 달 다른 거예요. 그죠? 오늘 아침에 우리 일정을 선생님이 애기 오니까 100일 됐다 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저번 달에 처음 올 때 70일 됐다 그랬었잖아요. 그때 올 때는 애기가 진짜 작았거든요. 근데 오늘 100일 됐다니까 어땠어요? 되게 커 보였거든요. 애기들은 30일 만에도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 뇌발달이나 언어 발달도 하루가 다르다라는 거, 그걸 꼭 인지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그러면 우리 엄마들한테 검사해보자까지는 이제 이런 아이도 있다, 이런 아이도 있다, 언어가 느릴 수도 있다, 인지가 느릴 수도 있다, 아이가 산만할 수도 있다,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검사 결과는 어떻게 푸냐? 얘가 키포인트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보통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이 있어요. 가장 쉽게 우리가 다이아몬드 모양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방법. 일단은 엄마들이 제일 중심으로 제일 신중하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혹시 이 중에 뭘까요? 이 중에 뭐예요? 엄마들은 진짜로 생각하는 거는 인지죠.
인지 다음에 뭐예요? 언어죠. 왜? 신체는 그냥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크면 다 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서는 아직 어려서 그냥 그냥 잘 못해서 그냥 찡찡거린다고 생각해요. 근데 분명히 우리 아이가 야가 말귀 알아듣나? 야가 내 말귀 알아듣고 하는 거 맞나?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말귀를 알아듣는다. 그게 뭐예요? 인지라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보통 제가 예시를 들 때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죠? 어머니 이거 바나나. 자, 어머니 이거 그냥 바나나라고 생각할게요. 어머니 바나나. 어머니 드려요. 어머니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껍질을 까서 먹는다. 어머니 바나나 껍질 까서 먹는 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먹어봐서. 자, 근데 우리 아까 애기 6개월 애기 돌진한 애기는 자 바나나 줘요. 어떻게 해요? 걔는 그냥 입으로 바로 가져가요. 왜요? 안 먹어. 아직 먹는다 안 먹는다도 구분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이 아이는 이게 뜨거운지 차가운지 아무것도 몰라요. 위험한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래서 인지라는 건 바로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 그냥 안다. 모든 걸 다 아는 거.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0에서 12개월까지는 먹는다, 안 먹는다, 위험하다, 아니다가 제일 중요해요. 그죠? 그 다음에 12개월 넘어서 24개월까지는 이제는 자기가 바나나 주면은 말은 못해도 뭐라 그래요? 엄마한테? 응, 이러죠? 그러면서 조금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 까까 이러죠? 이거 이렇게 하라고. 그지? 근데 자기는 잘 못해. 그게 뭐예요? 안다. 아는 것은 바로 경험. 내가 바나나 까서 먹는 거 뭐 때문에 안다고요? 내가 먹어봤기 때문에,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경험이라고 한다. 그러면 인지가 유난히 낮은 친구는 뭐가 적은 거다? 경험이 적은 거다. 맞아요. 그럼 자, 어머니한테 바나나를 딱 줘요. 어머니가 까서 먹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얘 보고? 바나나다. 맛이 어때요? 달콤하다. 맛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색이에요? 노랗다. 그것도 아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어머니 한번 먹고 표현해보세요 라고 하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바나나는 길다, 노랗다, 달콤하다 막 다양한 어휘가 나와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나? 언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을 입으로 내뱉게 표현하는 것. 표현 수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라는 건 표현할 때 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 이렇게 체크할 때 이 친구도 그렇지만 유난히 뭐가 낮아요? 언어가 낮다. 이 말인즉슨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 그죠? 그러면 잘 모르니까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방법을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혹시 여러분들 두리안 과일 먹어봤어요? 우리나라에 팔아요? 네. 요즘 팔아요? 진짜? 진짜? 어디? 근데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그런 과일 보기 힘들죠? 그러면 두리안은 어떻게 생겼어요? 크기는 얼마네요? 저한테 그림으로 표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다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커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어떻게 못생겼는데요? 둥글둥글 생겼어요? 큰 거 같은데? 아닌데? 울퉁불퉁 이렇게 생겼는데요? 크기는 한 얼마네요? 우리로 치면? 한 수박만 하죠? 수박만 하는데 막 이렇게 생겼어. 색깔은 뭐예요? 초록색, 연두색, 누리땡땡, 노리땡땡 막 이렇죠? 근데 본 사람은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근데 두리안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죠? 두리안 속에는 어떤 색깔이에요? 흰색? 노란색? 흰색? 오바 못 봤네. 하얗잖아요. 그러면서 맛은 입에 딱 넣으면 어때요? 달콤하죠? 근데 냄새는 어때요? 꼬리꼬리하죠? 봐봐, 안 먹어본 사람은 표정부터가 안 나와요. 저는 먹어봤으니까 표정도 나오고 어떻게 생겼는지 이미 상상이 돼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연상 기법이라고 해요. 이미지 기법이라고 해요. 아이들이 할머니 어딨어? 그러면 할머니를 막 찾죠. 아빠 어딨어? 그러면 아빠를 찾죠.
이게 뭐예요? 내가 안다. 그것을 연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연상할 수가 없다. 표현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아이들은 삼촌이 없어요. 큰아버지가 없어요. 아빠가 외동이에요. 고모, 이모는 있어요. 그럼 삼촌, 큰아버지 그러면 생각나요? 얘들은 누군지 몰라요. 사실 숙모? 숙모가 누군지 몰라요. 왜? 내가 그 가족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의 아이들은 사실은 가족 관계도 잘 몰라요. 그럼 그런 건 누가 가르쳐줘요? 옛날에야 대가족이니까 그냥 가족 사회에서 알았어요. 지금은 책으로밖에 못 배워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경험은 우리가 직접을 하면 좋지만 뭐를 해라? 직접과 간접이 있다. 그것을 하기 위해 직접은 내가 먹어보고 해보는 게 제일 좋지만 그걸 표현하는 거에 잘 모르기 때문에 간접 경험으로는 뭐가 가장 좋을까요? 책 읽거나 독서가 가장 좋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여기 이쪽 편에 신체라고가 있어요. 아까 바나나 주면 어떡한다 그랬어요? 까서 먹는다 그랬어요. 깐다라는 거. 대근육, 소근육 같이 쓰는 거 맞나요? 네. 왜? 내가 대근육은 분명히 팔을 움직이는 거예요. 소근육은 손가락을 움직이는 거예요. 입으로 섬세하게 갖다 넣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아이들이 내가 바나나라는 걸 인지를 하고 까서 먹게끔 몸을 움직이는 걸 신체라고 해요. 근데 신체는 우리가 대근육과 소근육으로 나눠요. 계단창 올라가요? 미끄럼틀 잘 타요? 보통 뭐 쓰는 거예요? 대근육 쓰는 거죠. 연필 잡고 색칠 잘해요. 애들 처음에 색칠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색칠하죠. 근데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한 4-5살 넘어가면 가난해 하려고 애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인지랑 신체가 같이 움직여지기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는 소근육 발달이 제2의 뇌라고 해요. 그래서 태교 때부터 엄마들한테 뭐를 가장 많이 움직이래요? 뭘 많이 움직이래요? 손 많이 움직이라 그러죠. 손은 많이 움직이면 우리 애가 뭐가 발달한대요? 뇌가 발달한대요. 그래서 아이들 어릴 때 우리 왜 큰 블록도 사주고 작은 블록도 사주죠. 그 다음에 연필이나 스케치북 떼두면 주라 그러죠. 스티커 붙이는 거 왜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즘 애들은 태어나자마자 마트 가면은 돌도 안 된 애가 앉아가지고 핸드폰으로 이러고 있더라고요. 맞죠? 그게 뭐다? 보면서 배우는 거다. 자전거 이렇게 타야 돼 하는 거 보면서 배우는 거다. 운전 이렇게 해야 돼 보면서 배우는 거다. 그래서 볼 게 있어야 된다. 맞나요? 볼 게 있어야 가능하다. 보면서 해본다. 직접 경험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섬세하게 색깔도, 그 다음에 모양도, 그 다음에 먹는 거 아닌 거, 그리고 동물이다 식물이다 다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좋은데 다 가르쳐 줄 수 없어서 우리는 독서와 함께 놀고 있다. 어머니 혹시 우리 아이들에게 동물을 다 키울 수 없잖아. 그죠? 요즘 애들 희한한 동물 많이 키우더라고요. 옛날에는 강아지랑 고양이밖에 안 키웠잖아요. 요즘은 특이한 파충류도 많이 키우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한다? 이렇게 신체와 함께 언어를 같이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까 바나나 까서 먹어봤더니 엄마 맛있어. 그리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엄마도 먹어봐. 이게 뭐예요? 정서라고 하는 거예요. 정서 발달이 잘 된 아이와 정서 발달이 잘 안 된 아이, 뭐 때문일 것 같아요? 가장 큰 특징 예요. 어린이집에 가보면 말이 느린 아이들이요 난폭할 수밖에 없어요. 친구들이 자기가 놀고 있는 걸 뺏어가요. 그럼 얘는 표현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친구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다른 친구 놀고 있는 거 달라고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걔네 친구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즘 초등학생들, 중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서 발달 느린 애들이 되게 많아요. 왜요?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모른대요. 내가 누구에게 고맙다, 미안하다 표현하는 법을 모른대요. 집에 있으면 엄마 아빠가 다 해줘요. 자기가 해달라는 거 때만 쓰면 다 해줘요. 그럼 정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달할 수 있어요? 사회성이 올라가요? 아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친구를 때리면 안 돼. 친구랑 같이 해야 돼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지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그것을 말로 해야 알아듣는 거 아닌가요? 엄마들은 4살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울지 말고 말로 해. 근데 걔가 말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어휘를 다 아나요? 정서가 발달하려면 그럼 뭐를 알면? 아이가 어휘를 알면. 어휘의 표현법을 알면 어때요? 엄마 나 이것 때문에 되게 속상해서 눈물이 났어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지금 짜증나서 울고 있으니까 건들지 마 이렇게 말하는 애들 있죠 가끔. 말 잘하는 애들. 근데 가끔 가다 보면 말만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애들 보면 대충 엄마 아빠가 말을 잘해요. 근데 정확한 어휘, 정확한 언어를 잘 아는지를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저는 항상 엄마한테 이거 읽어주거든요. 이거 체크할 때 질문지 있죠. 언어에.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 29개월이라서 제가 29개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보니까 5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된 문장을 이해한다. 29개월에 요즘 애들 말 빠르던가요? 아니지 않아요? 영희야 장난감을 이리로 가지고 올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대요. 엄마 식탁 위에 있는 물티슈 좀 갖다 줄래? 이 정도 하는 거죠. 엄마 저기에 있는 물컵 버리고 싱크대에 좀 올려줄래?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29개월에 해요? 요즘 애들 언어가 많이 듣죠. 근데 29개월을 뭐 해야 된대요? 5개의 단어로 된 문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그럼 엄마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정도는 아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애한테 딱 시켜보면 애가 이렇게 멀뚱멀뚱 보고 있죠. 그럼 아직까지 언어인지가 덜 된 거예요. 이리, 저리, 위에, 아래, 옆에, 뒤에. 요즘 아이들 좌도 잘 모르죠. 밥 먹는 손 그래야 알죠. 신발도 거꾸로 많이 신죠. 공간 지각력들이 아이들이 언어와 함께 독립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2개의 단어를 어순에 맞게 말한다. 애들한테 맨날 시켜요. 돌진하면 주세요 해봐 주세요 해봐. 그죠? 무슨 강아지 발달하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 주세요부터 배워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주세요는 해요. 뭐를요? 뭐를? 우리가 어순을 어떻게 쓰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이요. 언어를 표현할 때 어순이 좋아요. 그래서 말을 할 때 굉장히 공손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엄마 빠빠 주세요를 다 할 수 있어요. 엄마 빠빠 어때요? 존중스럽지 않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사람이나 물건의 이름을 질문한다. 엄마 이건 뭐야? 엄마 이건 뭐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 응? 우리 아들도 그랬거든요. 응? 이랬어요. 그럼 그거 아는 거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서 나의라는 말을 쓴다. 애들 나라는 말 쓰던가요? 나라는 말 잘 안 써요. 그죠? 근데 자기 애가 강해지는 시기가 있어요. 자아 발달하는 시기. 3에서 5세 사이. 그때가 자아가 엄청나게 발달. 내 거야, 나. 진이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 그때가 자아가 존중하는 시기에 엄마가 자아를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는 대소변 말할 때 말로 표현한다. 요즘 늦게 가리는 애들도 많아요. 그죠? 그러면 대소변 가리는 방법을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거냐고요. 말로 하면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거나 우리가 보통 영상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캔드 누리키즈에 보면 생활 주제가 다 들어가요. 이렇게. 이거에 맞게끔 뇌 발달에 맞게끔 만들어 놓은 게 우리 누리키즈잖아요. 3세 때 이거 하는 거 맞죠? 이거 다 들어가 있어요. 가족의 이름을 안다. 누가 언제 어디서에 관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엄마한테 그냥 체크표 그냥 주면 엄마들은 그냥 대충 체크하고 말아요. 근데 엄마 앞에서 또박또박 읽으면서 얘기하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아닌 것 같은데 이러죠.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정확한 걸 아시려면 어떻게 해라? 그냥 주지 말고 내가 질문해라.
그리고 중요한 거 인지 부분이잖아요. 인지 부분 가면 사실은 엄마들이 알걸요 이래요. 지금 29개 보니까 사물의 모양에 따라 분류할 수 있네요. 근데 아이들은요 사물의 모양을 동그라미, 세모, 네모도 요즘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면 오각형이나 다각형은 더 모르죠. 그리고 길쭉한 네모랑 넓은 네모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럼 이거는 수학이거든요. 알죠? 모양 분류, 색깔 분류, 위아래 분류. 그리고 모양의 크기, 비슷한 것끼리 해가지고 크기별로 다른 물체 찾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사물에 따른 분류할 수 있는지, 춥다 덥다를 아는지. 그러면 요 위에 부분은 수학 부분이고 여기 부분은 우리가 과학 부분이고, 여기 보니까 색깔을 안다, 무겁다 가볍다를 안다. 그죠? 그러니까 다 인지는 어디에 있냐면 기본 생활의 수학과 과학으로 연결이 돼요. 아세요? 그죠? 아까 인지는 그 인지 앞에 언어는 아까 뭐였어요? 말이었죠, 말. 근데 여기는 뭐예요? 수과학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 수과학 영역이 이때부터 필요한 거예요. 독서가. 맞나요? 엄마도 어머니 분류하고 크다 작다 알고, 엄마들도 적다 작다. 어머니 혹시 뭐예요? 라고 물으면 엄마들 대답 똑바로 하시던가요? 크다 많다. 많다와 작다 적다 어느 걸까요? 많다가 뭐예요? 많다. 양. 그러면 작다 적다 중에는 뭐가 양인 거예요? 적다. 근데 엄마는 헷갈려 하시죠? 똑같아요. 그래서 그게 수리력이에요. 그래서 생활 속 수학 어휘 같은 걸 보여줘야 돼요. 똑똑 수학 단추가 여러분들은 몇 개월부터 읽어야 되는 책 같아요? 저는 똑똑 시리즈는 무조건 그냥 영상, 돌 지나면부터 그림 보여주면서 인지하면서 놀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생활 어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똑똑 시리즈. 수과학을 생활 어휘로.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보면 내가 이 질문지와 이 대답이 왜 이렇게 됐는지가 눈에 보이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이거 내가 지금 설명하는 데만 해도 몇 분 걸려요? 근데 대부분 선생님들이나 국장님들이 그러시더라고. 얘는 꽉 차가지고 다 잘 나왔어요. 다 잘 나온 거 그냥 엄마가 다 할 줄 안다고 그냥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똑바로 한 번만 읽어보세요. 진짜 다 아는 거 맞는지. 이 정도는 다 아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개월수에 맞는 질문을 읽어보면 그건 아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36개월 지나고 40개월 다 돼가면 숫자 막 1, 2, 3, 4도 할 줄 아는지 자기 이름도 쓸 줄 아는지 막 이런 거 나와요. 근데 엄마들 어떻게 생각해요? 뭐 이런 거는 그냥 잘 몰라도 되지 않나? 그냥 대충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라는 얘기죠. 그 개월수에도 그걸 다 아는 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우리 요거 항상 영유아 발달 검사 다니실 때는 준비물이에요. 얘. 체험 어프로치 북에 사실은 이거랑 이거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우리 애는 이거 넣는 것 같은데 이거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할 때 어머니 최소한 우리 아이 29개월에서 32개월에 발달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감정 언어를 다양하게 습득할 수 있냐고요. 엄마 나 속상해. 엄마 나 슬퍼. 엄마 나 지금 뭔가 불안한 것 같아. 이런 말 해요? 잘 못하죠. 감정 언어래요.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질투심이 많아지는 시기래요. 근데 이때 둘째가 많이 태어나지 않아요? 그럼 얘가 많이 외로운 거예요. 점차 어려움 없이 부모와 떨어져 있을 수 있대요. 29개월에서 30개월 정도 되면 대부분 어린이집 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자기와 잘 놀아지는 친구와 관계를 형성한대요. 그럼 사회성이 길러지는 시기 맞나요? 그러면서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인지 부분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다양한 분류를 해야 된대요. 개념을 이해해야 된대요. 춥고 덥고 사물의 모양 분류를 해야 된대요. 색깔인지 물건 둔 장소를 기억해야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억력이에요. 그죠? 아이들의 기억력이 이때부터 생각이 나서 그거 어딨어? 그럼 애가 뛰어가서 갑자기 왜 꺼내오잖아요. 그게 사고력하고 나중에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체 보니까 글자 쓰기를 점점 하래요. 소근육 발달. 우리 대부분 아이캔드 누리키즈 몇 개월 때 제일 많이 팔아요? 저는 예전부터 25에서 36 사이를 제일 빨리 시작을 하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왜요? 이거예요. 소근육 발달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적극적으로 아이가 막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운동을 이제 하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엄마들은 놀기는 노는데 이게 맞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를 가르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 어떻게 사는지도 보게 되고 맞잖아요. 우리 도시 말고 시골의 풍경도 보게 되고 그렇지 않나요? 할머니 집에 놀러 갈 때 화장실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다라는 거 부엌이 다르게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국사나 이런 거 언제 하는 거예요? 꼭 5살 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옛날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 놀러 갈 때도 얘기를 해주면 알아듣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머니 이 정도 할 수 있는 놀거리 있나요?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대부분 집에 없지 않아요? 그 정도까지는 안 하는데 아직 24~5개월이면 그냥 TV나 틀어주고 뭐 가끔 책이나 한 개 읽어주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생활을 다 넣어놓은 거 언어도, 수도, 과학도, 아이들의 생활 주제도, 생활 습관도 다 넣어놓은 게 뭐예요? 누리키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똑똑 시리즈가 왜 똑똑 시리즈인지 아시죠? 똑똑한 두뇌의 기억력과 사고력을 올리는 개념을 잡는 전집이잖아요. 그래서 똑똑 시리즈를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기억력과 사고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표현들 그리고 아이들이 연상을 하는 이미지 기법이 이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러면 어머니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0에서 36개월까지 제가 맨날 그 십자가 그리는 거 있잖아요. 뇌발달은 당연히 앞에 풀었으니까 풀을 줄 아시잖아요. 그죠? 1층 두뇌, 2층 두뇌, 3층 두뇌 당연히 얘기하시고 0에서 6세까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스케몬 곡선이죠? 엄마들에게 꼭 이거 보여주셔야 되죠. 스케몬 곡선. 그리고 우리 사실 누구나 다 태어날 때 보면 뭐가 중요한지 이제 다 알아요. 근데 환경 중요하다 그래놓고 어머니 환경 어떻게 알았냐고.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엄마죠? 그러면서 이 스케몬 곡선에 보면 뇌발달을 하기 위해서 지금 0에서 4세를 지난 6세까지가 가장 활발하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때 우리 아이의 두뇌는 어떻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겼죠. 우리 다 같이 그려보셔야 돼요. 엄청 중요해요. 동그란 두뇌에 우리 아이가 제대로 인지를 하고 언어를 하고 발달을 하려면 우리 아이한테 전 맨날 국어 수학 이렇게 적죠. 애기들은 그렇게 적지 않아요. 언어라고 적어요. 언어.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수과학 영역이라고 했어요. 인지 부분 맞나요? 얘가 언어 발달, 얘가 인지 발달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래 친구들과 놀기 시작하고 한대요. 이게 뭐예요? 사회 부분이죠.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외국어, 언어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어는 항상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가냐? 인성이 들어가고 통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통합. 우리 아이가 집에 어머니 혹시 전래동화 있으시냐, 명직동화 있으시냐, 창작동화 있으시냐 물을 때 어떻게 끊는 거냐 하면 이렇게 한번 꺼보세요. 우리 집에 그냥 기본적인 책은 조금은 있어요. 그럼 조금이라고 했으니까 요만큼 있지. 근데 우리 집에 혹시 수과학동화 있으세요? 그러면 엄마들이 뭐라고 하냐면 같이 된 거 있어요. 이렇게 말 많이 해요. 그냥 수과학동화 같이 된 거. 그거는 사실 수학, 과학은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일단 있다고 하니까 요만큼 체크해줘. 근데 스토리텔링 수학과 스토리텔링 과학과 자연관찰이 있으시냐고요. 우리 집에 자연관찰이 있긴 있어요. 그럼 요까지. 그 다음에 사회 파트예요. 사회가 뭐예요? 인성동화, 그 다음에 감정동화, 아이에게 철학을 가르칠 동화 이런 거 맞나요? 이런 책 있으세요? 그러면 이런 책은 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건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거는 없는 거야. 그러고 여기 외국어는요 어머니? 들려는 주고 계세요? 가지고 놀 거는 있어요? 꼭 물어봐야 되죠. 왜? 요즘에 태교 때부터 외국어 다 해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아직 외국어는 없는데요. 또 그래요. 그러면서 통합이 뭐예요? 통합? 아이가 전체를 볼 수 있는 힘. 뇌발달의 가장 중심인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우리 집에 그냥 뭐 하여튼 누가 준 거 얻어준 거 뭐 이렇게 있기는 해요. 아니면 왜 엄마들 뭐 웅진 거 뭐 마음이야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요만큼을 잘라요. 그럼 우리 아이 뇌발달은 어느 부분 남은 거예요? 아직 채워줘야 되는 거? 이만큼은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뇌 발달에 이만큼 채우라고 나라가 뭐 주시는 거예요? 양육수당 주는 거죠. 우리 아이들한테 두뇌 개발하고 양육하라고 양육수당이라는 걸 주거든요. 어제 아래 우리 입장 선생님한테 물었더니 7개월 애기 70만 원 나온다 그러대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3세 아이들은 얼마나 나와요? 10만 원은 다들 나오고 있죠. 어린이집을 가던 유치원을 가던 그죠? 그러면 내가 어쨌든 10만 원에서 지금은 70만 원까지 나와요. 그걸로 근데 엄마가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집에 그거 쓸 거 없던데요. 놈들은 안 바꿔도 살았어요. 나라가 이 돈을 주면 아이한테 뭐 하는? 투자하는 건 알겠는데 이래저래 나가고 나면 돈이 없어요. 나라가 세금을 줄 때 아이한테 엄마 쓰라고 준 거 아니에요. 진짜 아이를 위해서 가정 보육과 학습을 하라고 드린 돈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한테 언어로, 수학으로, 과학으로, 사회로, 외국어로, 통합으로 할 수 있는 거 얼마 정도는 쓰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정도는 쓰셔야 될까요? 엄마한테 물어봐요. 어머니 진짜 이거 다 하는데 얼마 정도는 쓰시겠냐? 그래서 사실 언어 영역 창작동화 있어야 되지 않아요? 전래도 있어야 되고 명작도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아이들 어쨌든 언어 발달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수학 스토리텔링 수학 있어야 되죠. 여기에 과학 스토리텔링 있어야 되죠. 자연관찰 있어야 되죠. 인성동화, 철학동화, 감정동화 책 읽으시냐고요. 그리고 조금 더 크면 다른 나라 삶이나 이런 거 사회놀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서 외국어. 도요새는 어릴 때부터 동화로 보는 외국어잖아요. 그죠? 청년 때는 도요새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통합은 지식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책 보는 거 알려드릴까요? 라고 하면서 지금 누리과정 그리고 여름 교과서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엄마가 애가 2살이든 3살이든 4살이든 이 과정은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여름 돼서 매미 보는 건 당연한데요. 여름 돼서 해바라기 보는 거, 무궁화 보는 건 당연한데요. 근데 그 색깔도 몰라요. 그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누리과정에 맞게끔 지식문, 그리고 자연관찰, 그리고 똑똑과학, 그리고 분류하는 수학.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색깔 분류나 이런 거 다 들어가잖아요. 꽃도 색깔이고 곤충들도 색깔 다 있는데 어디에 사는지도 분류돼요. 그죠? 그러면서 사는 곳에 따라 다 다르대요. 그러면 이런 거 쭉 나눠서 다 같은 걸 외국어로도 표현해놨어요. 우리도 요새 나오는 영어 전집 좋죠? 그러면 이거 이렇게 다 볼 수 있게 해놨는데 솔직히 말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과목이거든요. 그죠? 6과목에 내가 얼마 정도면 되겠냐고 물어봐요. 그지? 그러면 하루에 엄마들이 3,000원에서 4,000원 정도를 다들 쓰시거든요. 애기 요즘 베이비 페어 이런 데 가니까 유기농 과자 얼마예요? 유기농 과자? 4,000원. 유기농 과자 싸도 5,000원에서 10,000원 하던데요. 그죠? 그러면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우리 아이 과자만 해도 5,000원을 쓰는데 우리 아이 영역별로 골고루 하는데 6과목 하는데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엄마도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리즈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우리 5년 감정 그림책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금쪽 패키지 플러스 그 다음에 외국어 패키지 그 다음에 엄마가 우리 아이 볼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습관 잡는 프로그램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뭐예요? 여기서? 아이템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봐요. 빨리 더 해봐요. 급조 패키지는 250만 원 정도 되죠? 250만 원 정도 되고 얘가 360만 원 정도 되고 얘가 17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할인하니까 150만 원 정도 돼요. 할인 다 이거 다 더해보세요. 얼마예요? 250, 360, 150 760 나누기 36개월 해봐요. 해봐요. 10만 왜 빨리 안 해줘? 정리 잘못했어요? 나누기 36 21만 원 20만 원 정도 되죠. 자 21만 원 나누기는 하고
21만 원 나누기 또 6. 맞나요? 맞죠? 그러면 하나는 얼마인 거예요? 하나는 얼마예요? 15,000원? 35,000원? 그런데 자 21만 원 나누기 30. 제가 애기 엄마들은 30이라고 했죠? 7,000원. 하루에 얼마? 7,000원. 7,000원. 자, 외국어도 들어갔고 독서도 골고루 다 들어갔고 기반 생활 습관 잡는 우리 학습지. 얘 아까 안 더했네. 참 6개에서 7개 안 더했네. 맞죠? 그러면 3만 원 정도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면 어때요? 3만 원 정도고 하루에 우리가 7,000원 정도래요. 그러면 7과목 한대요. 그러면 한 과목에 하루에 1,000원이란 얘기예요. 맞나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금쪽 패키지, 외국어 패키지, 아이템까지 하면 영역별로 필요한 책 다 들어갔고 거기에서 외국어랑 기본 습관 잡는 학습지까지 다 들어갔어요. 총 못해도 7과목이 넘는 거래요. 근데 한 달에 얼마라고요 아까? 21만 원. 나라에서 10만 원 나오니까 엄마 아빠 5만 원씩만 보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30으로 나눴더니 하루에 7,000원. 7,000원인데 7과목이니까 한 과목에 1,000원. 근데 우리는 이 책 언제까지 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초등학교까지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영어는 지금 돈 내지만 6학년 때까지 할 거거든요. 그럼 거진 10년 할 거예요. 그죠? 어때요? 어때요? 그럼 엄마도 그래서 여기서 5,000원으로 줄여주세요. 그럼 이거 2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죠? 나 3,000원으로 줄여주세요. 그럼 이거 둘 중에 한 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애기 엄마들 만나면 이미 쫄아가지고 하나밖에 얘기 안 해요. 그냥 10만 원에 자꾸 묶어서 맞춰서 얘기해요. 나라도 10만 원을 투자하는데 10만 원을 쓰라는 게 아니라 나라가 10만 원을 투자했으니까 엄마 아빠도 10만 원 정도는 투자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루에 따지면 10만 원 해봤자 3,000원밖에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커피 한 잔 안 먹으면 되고 김밥 한 잔 안 먹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두뇌 개발과 아까 인지 그리고 인성 거기에서 표현법까지 다 배울 수 있는 거 괜찮지 않아요? 어머니 어떤 게 고민이세요? 그럼 엄마들 뭐라고요? 아빠한테 물어봐야 돼요. 애기 솔직히 다 물어봐야 되는 거 알지? 근데 뇌발달과 골든타임이 있다는데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다음 주가 또 다른데 하루라도 빠르게 보여주시는 게 좋지 않아요? 필요하시면 제가 오늘 저녁에 아버님께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애기 아빠들은 애기들한테 솔직히 나라에서 10만 원 나오고 엄마 아빠 10만 원 쓰자 그러면 비싸다고 안 그래요. 외국어 하나 솔직히 우리가 에그나 이런 데 가봐요. 책만 사도 어때요? 300만 원 되죠. 선생님 수업만 붙여도 어때요? 10몇만 원 되죠. 그 돈 더 나가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정도예요. 뭐가 비싸요? 그래서 엄마들한테 항상 말씀하실 때 다른 타사도 얘기를 하면서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책도 있고 학습지도 있고 외국어도 다 있단 말이야. 얼마나 금액이 저렴하냐고요. 특히나 3세 때 구매하면 우리는 좋은 게 6세까지 나라 돈으로 외국어 할 수 있잖아요. 나라 돈으로 책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써? 초등학교까지 계속 쓸 건데요. 그리고 동생 태어나면 또 좋지 않아요? 동생도 계속 볼 건데요. 3명 넘는 집도 그렇게 많더만 요새. 그러면 그 책은 애기 셋째까지 계속 볼 거고 외국어 애기 셋째까지 계속 들을 건데 어리면 어릴수록 좋고 첫째면 첫째일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시스템. 그래서 어머니 저한테 꼭 친구 2명 소개시켜주세요. 이 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유아 엄마들 솔직히 집에서 노시는 분 많잖아요. 그럼 교육과정까지 설명하셔서 교육으로 인도하시면 솔직히 아까 700만 원이라면서요. 그러면 친구 영어 하나만 소개받으면 1,000만 원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엄마 수당까지 또 챙겨드리고 수당 받으시면 또 15만 원 정도면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어머니 아까 21만 원이었는데 어머니 5만 원이나 더 할인 받으실 수 있다. 그럼 어머니 5만 원만 더 하면 되겠다. 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그죠? 나랑 돈 말고 돈 없대. 그럼 출근하세요 어머니. 1원 이상 가동하면 10만 원 받으니까 나랑 돈이랑 회사 돈이랑 해가지고 애기한테 하면 되겠네요. 또 이렇게 들어가요.
사실 우리가 노구 검사하고 나서 정상가 유난히 낮을 때 뭐 때문에 낮는지 들여다보시고 얘가 인지가 유난히 낮을 때 산만해서 낮은 건지 아니면 그냥 보여준 게 없어서 낮은 건지 관찰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발달 검사만 가지고 막 풀어제끼니까 엄마랑 소통이 안 되는 거. 그래서 꼭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건 애기들은요 가서 애기랑 하나만 만들기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만들기 하면서 애기한테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애기가 자기가 막 웃고 따라하고 표정을 살피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괜찮아요. 아 그러면 어머니 얘는 해도 되겠다. 근데 그때 눈빛이 흔들리거나 표정이 이상하거나 애기가 그러다 그럼 그때 또 그 상황에 맞춰서 상담을 해주셔야 돼요. 엄마들은 그냥 책팔로 온 사람 안 좋아해요. 진심으로 우리 아이랑 성장을 걱정해주는 선생님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신체랑 뇌랑 그리고 인성까지 같이 책임져주는 우리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우리 영유아 아이들 상담할 때 진심 어리게 진짜 옆집 언니처럼 이렇게 마음이 오갈 수 있게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오늘 그래도 정리가 좀 되시죠?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헤드 S 검사하도록 할게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